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담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60일의 한능검 시험이 이제 약 2주 정도 남았거든요. 원래는 제가 영상을 좀 미리 올렸어야 되는데 최근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제야 좀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뒤 2주 영상부터는 제가 항상 다루는 한능검 단기 전략 및 기출풀이에 대한 기초를 다룰 거니까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기출풀이를 좀 더 어떻게 슬슬 효과적으로 들어가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자 혜택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 구독을 인증해 주실 경우 킬러 OS 파일이랑 헷갈리긴 쉬운 키워드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건데 OS 파일은 이런 방식이고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 자료는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60일에쯤에는 최소 2개 이상의 주제를 추가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60회까지 제 카페에서 혹시 파일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이 예상 유형 키워드 정리 영상을 올릴 때쯤인 D10 이후에 새로 파일을 업그레이드 할 거니까 그 파일을 다시 한번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능검 전용 공략법, 핵심 키워드, 함정 파악 등을 다룬 전략지 파일 판매하고 있고 1대1 개인 온라인 한능검 코칭도 진행할 건데 제가 지금 고민인 게 원래 지금 공지사항에 있는 거긴 하지만 D11 이하에서는 기출반만 코칭할지도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론이랑 그 기출을 같이 해드리는데 아예 기출만 담당해줘가지고 그냥 아예 절반 값에 이것만 해주실 분도 따로 모집할까 고민 중이라 제가 늦어도 이때까지는 공지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60일로 이제 슬슬 바꿀 건데 이 60일에 관련된 예상 문제도 제 인스타를 통해서 올릴 거니까 인스타에다가 뭐 이런 시험 정보, 가다방 같은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팔로우 해두시면 도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급수별 단기 공략 방법이랑 제일 중요한 기출풀이 원리의 기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 공부를 슬슬 들어가신 분들은 솔직히 지금 들어가면 많이 늦긴 했는데 만약에 제 유튜브를 보시고 단기 커리큘럼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급을 취득하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급 유형 핵심 특강 그리고 이상 문제 영상 2개를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상급 특강이랑 이 최종 특강 영상 2개 있거든요. 키워드 영상이랑 저격 특강 영상인데 그 2개만 잘 숙지해도 솔직히 3급권에 필요한 키워드는 완벽하게 겹친다고 자신할 수 있고 2급을 희망하신 분들은 이 킬러 OX 강의를 좀 더 추가적으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1급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키워드 저격 특강을 보시거나 아니면 제 정규 강의 있거든요. 이 정규 강의가 강의 수 자체는 100강인데 이게 제가 강의를 다 짧게 찍어가지고 시간대를 다 합치면 40시간도 안 돼요. 그래서 강의 수에 비하면 시간대가 막 엄청나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뭐 영상 돌려가지고 보시고 제가 맨날 올리는 이 예상 문제 영상을 중심으로 복습하시면 시험날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시험 난이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불안하신 분들이 많은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한능검 심화표는 기본적으로 대학교 교양 및 전공 학습 수준에 준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공시 대체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 고난도 유형을 언제라도 출제하더라도 절대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을 항상 유의하셔야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려운 게 나오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는 변별력을 위해 가지고 이 정도 수준에서 낸 거구나.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서 내가 보는 심화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 번쯤은 재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 극복에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실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개념을 뭐 1회도 2회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전공자도 아니고 하물며 공시생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공시생은
옛날에 지금 한능검이 그러니까 뭐 소방항공사라던가 경찰항공사가 한능검을 대체되기 이전에 그때 소방항공사가 따로 있고 경찰항공사가 따로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공무원 항공사를 파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개념 암기 자체부터 안 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암기가 안 되는 것도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실전 가서는 이 여러분들이 배운 개념인 그 개념의 원천인 사료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록물의 원문을 보는데 이거는 역사 암기도 암기지만 독해 능력이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은 이게 제 분야가 아니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가령 뭐 국어의 비문학 같은 거 그 비문학은 이렇게 독해야 됩니다. 저렇게 독해야 됩니다. 그거 외운다고 뭐 글이 슉슉슉 다 읽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암기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집중 있게 읽는 거 그리고 힌트를 찾아내는 것 이거는 다른 훈련이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념의 이해와 실전의 적용은 달라요. 그래서 사료랑 여러 힌트를 파악하는 거, 기출만의 키워드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오답을 제대로 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 키워드랑 선지 분석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절대 점수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문제 키워드도 최대한 분석하고 선지 분석도 1번부터 5번까지 다 하세요. 특히 맞은 거라고 버리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기출은 점수 점검용으로 풀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는 고려시대가 약한 것 같아. 나는 일제감정기가 좀 괜찮은데 현대사가 약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론 공부를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교재를 외웠다고 해가지고 기출이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기출 내용은 교재 내용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교재를 아무리 외워도 이 기출 문제 왜 안 풀리지? 거기에서밖에 안 나오니까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공부 뭐 제 것도 듣고 뭐 다른 선생님도 듣고 여러 걸 아무렇게 들어도 기출에서 등장하는 키워드 나오죠? 여러분들 교재 100날 1000날 봐봤자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이론을 무한 반복해서 풀리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기출을 통해 가지고 이건 기출에서 나오는 개념이구나 이런 거를 소위 단거나 작업을 통해 가지고 교재 메모를 해두던지 여러분들이 따로 필기를 해두시던지 그렇게 작업을 해두셔야 기출에서 또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걸 파악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기출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가장 최근 기출 사례를 보여줄 건데 그냥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걸 보시고 푸는 거랑 또 안 보시고 푸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기출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접근법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출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전 비껴치기라 하지만 여러분들 표현으로는 연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기출만의 연계. 그러니까 기출에서 이런 키워드가 나왔어요. 아니면 내 교재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실전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 문제를 보면은 제가 일부러 현대사부터 가져왔는데 이 문제를 다들 많이 어려우셨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지난 회차 때 보면은 이 문제에서는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이 시기에 좀 있었던 그런 부처라던가 아니면 여기 있는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이런 키워드가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이 긴급조치를 보고서 당시에 이 문제에 제시된 정부인 박정희 정부 시기에 유신헌법에 규정된 그런 정지 효력을 가지고 있는 헌법의 내용 이걸 갖다 거의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준에 이런 키워드는 쉬워요 비교적. 왜냐하면 이 긴급조치가 제가 지금 짧게 세도 이 키워드는 최소한 기출에서 아무리 짧게 잡아도 5번 이상 나왔어요. 근데 이런 키워드 모를 수 있고 특히 이것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풀면은 이것만 키워드구나 그냥 보고서 넘기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인 거 알았으니까 그냥 새마을 운동이구나 땡 이렇게 풀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키워드 몰랐다 싶은데 이게 문제에서 연기가 된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뭐냐면
이 장준하님이라는 그 민주화 운동을 하시는 분을 대표해가지고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일종의 민주화 운동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몰라. 에이, 또 안 나오겠지. 이렇게 대충 넘기다가 이렇게 실제 나와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이걸 유신헌법과 관련된 문제구나. 그걸 파악을 못하면 그냥 이거 보고서 넘기고 이런 중요한 키워드 나와도 아니 난 기출을 풀었는데 뭐 이런 키워드가 어디 있다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문제 키워드 다 분석하고 선지 분석도 다 해야 되는 게 이런 면에서 먼저 기초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아 왜 기출을 푸는 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간에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유신헌법은 뭐 국회 해상권, 국회의원 추천 3분의 2 이런 게 있으니까요. 지금 잘못 적혀 있는데 이거 시기형이 아니라 합답형이라 됩니다. 이거 잘못 적혀 있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그럼 다음은 시기형 같은 경우 어떤 게 있냐면 이 문제 왼쪽 걸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뭐 이별의 부산정거장 이거 몰라도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했어요. 자, 이 전쟁을 끝내는 정전협정 관련된 거 이건 그래도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면 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정전협정과 관련된 거는 6.25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일종의 휴전 선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6.25 전쟁을 추론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는 뭐 부산이 당시 임시 수도였으니까 이런 걸 갖다가 풀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정전협정이 제가 이것만 갖다 풀 수 있는 게 이 키워드가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기본 편에서도 이 키워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심화편 준비하신 분들은 이 키워드 보자마자 6.25 전쟁 나와야 돼요. 이건 기본편 수험생도 다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 6.25 전쟁이란 거는 1950년부터 53년까지인데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게 여기서는 이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췌개헌안이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통과된 건데 여기 함정으로 6.25 전쟁 직후에 맺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오답으로 넣었거든요. 일단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최근에 찾아서 어떻게 응용됐냐면 보면은 발췌 조항 전원 합의란 거 보고서 아 이거 발췌 조항 관련된 거니까 발췌 개헌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데 연도를 알았다면은 1950년인 거 알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찍으면 되지만 이 문제의 의도가 뭐냐면 아까 말했어요 제가 발췌 개헌은 6.25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이 정전협정은 6.25 전쟁이 끝나는 거를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은 6.25 전쟁이 끝나는 시점인데 발췌기원은 6.25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한 거니까 그 이전인 가가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때는 6.25 전쟁 시기의 사실로 발췌개헌을 냈어요. 이 문제에서는 발췌개헌이 통과된 시기로서 6.25 전쟁 시기 이전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같은 포인트를 두고도 조금씩 위치를 다르게 해가지고 연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를 몰랐다는 거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시기가 이쯤 있다면 저번에서는 이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이 중간에 있는 거를 냈었던 거고 여기서는 그럼 여기 있던 사건이 어떤 거예요? 아 정전협정 이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자가 같은 걸 두고도 어떻게 조금씩 다르게 낼 수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통합사 유형인데 제가 최근에 강의했던 곳에서 통합사가 진짜 많이 나온다고 강조 들었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제가 통합사 유형을 잘 풀기 위해서는 기출만의 키워드를 빠삭하게 외워야 풀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최근 기출에서 좀 밑밥을 뿌렸었거든요. 뭐냐면 자 여기 보면은 이괄 부자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게 나왔었고 여기서는 이 남한산성을 통해서 피란을 했다. 피란해가지고 항전했다. 왜냐면 지금 최명길 나온 거 보니까 뭐 주화론, 주전론 그 관련된 건데 제가 이 유형 강조할 때 항상 강조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 전쟁 관련된 병자호란의 경우에는 인조반정,
이괄의 난, 그리고 정묘호란이랑 병자호란을 외우라고 강조하는데, 지금 문제 시점은 여기가 이괄의 난이고 여기가 병자호란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이유가 병자호란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가 남한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맥락을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긴 한데, 이렇게 키워드만 보고서 이거 이 시기 빈출 키워드 아닌가? 이렇게 푸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풀면서 병자호란 남한산성, 병자호란 남한산성 이렇게 짝꿍 키워드 머릿속에 넣어두죠? 문제 거의 10초 안에 풉니다. 농담 아니고. 아무튼 간에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또 한능검이 좋아하는 빈출 흐름 냈으니까 지금 이 사이면은 이게 정답으로 나오겠는데, 정묘호란과 관련된 인물은 정봉수랑 이립이에요. 글씨가 너무 엉망이라 다시 쓸게요. 자, 아무튼 이 정묘호랑 관련된 인물은 정봉수와 이립이거든요. 그래서 정답 키워드도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전했다. 이게 정답인데, 지금 잘 보면은 용골산성이란 키워드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선지 분석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정봉수도 키워드가 될 수 있고 용골산성도 키워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단위별로 키워드 또 쪼개서 보는 게 중요해요. 여기 내에서도 키워드가 지금 2개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가 그대로 응용됐어요. 보시면 행주산성이 적혀있거든요. 행주산성. 근데 정봉수가 후궁군을 맞아 큰 전과를 거둔 곳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다룬 거였어서, 이 정봉수가 후금 정묘호란 때 그 후금을 방어한 곳은 행주산성이 아니라 제가 용골산성을 했었죠. 그럼 틀린 거예요. 자, 행주산성은 이 권율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군을 방어한 장소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알았다면 이게 틀렸다는 걸 알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든지 선지든지 내가 파악하지 못한 곳에 있는 키워드가 이렇게 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사 잘 풀려면은 이런 식으로 기출이 좋아하는 키워드를 최대한 빠삭하게 외워둬야 이렇게 모의들어도 풀 수 있구나, 그 생각 하셔야 돼요. 어차피 출제자도 여러분들이 여기서라면 절두산 순교성지랑 이 풍납토성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거는 다음 D1조 통합사 유형 때 설명은 드리긴 할 건데, 출제자는 이렇게 조금 더 비교적 모를 만한 키워드보단 그래도 여러분들이 비교적 익숙할 만한 키워드, 그리고 최근에 나올 만한 키워드, 이걸 더 응용하니까 일단 모르는 거 제끼시고 최대한 아는 거 먼저 집중하시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항상 강조한 부분인데, 보통 수험생분들이 원하는 급수를 못 받든지 불합격하시면은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원인이 뭐냐면 키워드를 단편적으로 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 줄밖에 안 읽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에선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이란 말이 있는데, 제향공단인 대성전과 강학공단이 명륜당에 적혀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제가 왜 맨날 이 질문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성전이랑 명륜당만 보면은 다들 성균관으로 오해를 해요. 근데 대성전과 명륜당은 향교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이 대성전과 명륜당만으로는 이 2개 중에 뭐지? 못 구별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걸 찍는다, 그럼 오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2개 중에 뭔지 몰라요. 근데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이란 말이 있잖아요. 성균관은 지방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교랑 관련된 이거 골라야 돼요. 지금 성균관 해화역 근처에 있어요. 왜 지방에 있어요? 성균관은 지금으로 치면 거의 서울대 같은 중앙의 교육기관인데, 조선시대 수도가 지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키워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한 개만 꽂히면은 틀리는 거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키워드 한 개만 꽂혀도 되거든요. 근데 그 키워드가 정답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 키워드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오답을 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야 되고, 선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서도 3번이랑 5번 중에서 좀 고민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정조가 탕평책을 했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탕평책이라는 게 영조랑 정조가 둘 다 실시했는데 한능검에서는 탕평책을 내면은 거의 95% 얘밖에 안 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조는 완론 탕평책, 정조는 줄론 탕평책이란 걸 했었는데 이 밑밥을 깐 것도 심화 53에서 그때 정조 키워드로 탕평책이 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밥을 깔고서 이렇게 응용하죠. 기출 똑바로 안 봤죠. 그냥 3번 정조? 에이 영조지 하면서 그냥 오다 고르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은 광해군은 중종반정으로 폐위? 아니죠.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폐위된 거니까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출제자도 아는 거예요. 여기다가 함정을 심어 놓으면은 끝까지 안 읽는 사람들은 여기서 걸려들겠지 하면서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문제 꼼꼼하게 읽으세요. 이거 안 읽냐, 읽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점수가 진짜 많게는 10점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생각보다 수험생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니까 이런 거 좀 주의하실 필요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기형 문제인데 시경 문제에서 이건 좀 꼼수적인 건데 특정 시기 이후에 전개될 사실 아니면 특정 상황에 나타나게 될 배경 그러니까 특정 시기 이후에 전개될 사실은 선지 내에서 마지막에 발생한 것만 고르면 되고 특정 시기 배경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발생한 걸 고르면 돼요. 이 꼼수가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문제 안 읽어도 돼요. 문제 안 읽어도 제가 시킨 것만 탔죠? 진짜 정답으로 나와요. 왜냐면 이 문제의 구성 특성상 특정 시기 이후면 당연히 얘보다 이후인 게 당연히 한 개여야겠죠? 두 개면 복수 정답인데 반대로 배경이면은 내부선 배경 같은 경우 반대로 이거보단 먼저 발생한 거지만 다른 사건을 그러니까 관계에 없는 사건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기출을 분석한 거에서 그런 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가다 먼저 발생한 거 찍으셔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사실 이 문제는 원리적으로 접근하면은 지금 최후가 나왔고 최후가 정방을 설치한 이게 나온 건데 제가 무신정권 시기를 다루면 어떤 걸 강조하냐면 정중부, 최충원, 그리고 최후 이 순서를 반드시 외우라요. 왜냐면 이게 빈출 순서거든요. 보면은 삼별초가 용장성에서 항전하였다. 이때면 이미 무신정권 시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신정권 시기가 종식된 시기이기 때문에 얘보다 훨씬 뒤인 이게 정답이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더 볼게요. 정중부 최후보다 이전이에요. 흑창 왕건 에이 얘는 지금 무신정권도 아니고 거의 고려 건국 직후입니다. 틀렸고요. 자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 제가 정중부라 했었죠. 이것도 그러니까 정중부는 망이망소이 난 최충원은 만적의 난 이게 기초고 자 그리고 최충원 그러니까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최후는 정중부 최충원보다는 이후인데 제가 그냥 말했잖아요. 지금 특정 시기 이후면은 당연히 이전 얘네들은 그냥 이거 보자마자 1초 만에 걸으면 돼요. 그나마 고민해서도 4번 어떤 시기에 어떤 난이 발생했었는지 이거 모르는 거 아닌 이상 이거 그냥 다 걸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료의 시점이 안 간다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는 이 선지 내에서 마지막이 어떤 거지 못 찾아내면 어차피 문제 못 풀어요. 그니까 이 문제 원리에서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선지 내에서 마지막에 뭐가 발생했는지 모르면 어차피 문제를 못 풀어요. 그니까 이 문제 출제 원리에 맞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측의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경신참변이 언급됐거든요. 이 경신참변이 다른 말로 하면 간도참변인데 이거는 1920년대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그런 암기법이 뭐냐면 봉훈,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 청간,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 대한 독립군단 결성, 자유시 참변, 만주 삼부 형성, 미스야 협정, 그리고
만주삼부 통합. 그래서 봉은 청간 대자 만미통 이런 암기법이 있는데 지금 문제 시점이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답으로 나올 만한 거는 이전이라 했으니까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 청산리 전투 세 가지인데 지금 보면은 조선의용대,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그리고 여기서 어 일단 이 세 개는 지금 이 독립군만 보도 시기가 최소 1930년대 이후니까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1920년대거든요. 다 잘려야 되고 그럼 남은 게 이 두 가지인데 사실 제가 강조한 대로 이것만 봤다면 당연히 정답은 2번이거든요. 근데 참의부는 여기에요. 여기 만주 3부. 그러니까 만주 3부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직후여가지고 얘도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좀 요런 거 접근하시는 게 문제 풀이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지 활용 풀이법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 선지만으로도 문제 풀 수 있는 중요성을 좀 인식해야 돼요. 자, 이 문제 먼저 보면은 이 문제는 지금 주가 많아요. 근데 이 주를 다 세보면은 구주거든요. 구주 그리고 여기 원경 써 있거든요. 이걸 다 세보면은 오소경이 나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통일신라인 걸 푸는 건데 요즘엔 좀 이런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일단 뭔지 선지 분석하면 설명드릴게요. 일단 중앙군 2군 6기 그리고 안찰사 이거 두 개는 공통적으로 고려시대고 그리고 삼성육부랑 주자감은 공통적으로 발해요. 저 지금 일단 문제를 지금 안 본다 치더라도 지금 옳은 걸 냈으니까 이렇게 복수 정답이 겹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선지가 이렇게 똑같은 게 두 개 이상 나오면 그건 무조건 오답이에요. 왜? 똑같은 거 겹치면 오답이에요. 그냥 왜? 정답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걸 두 개 낼 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럼 말이 안 돼요,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키워드는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더라도 지금 나머지 선지를 소거하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식으로 선지만 보고도 풀게 문제를 안 주긴 안 주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키워드를 모른다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선지를 소거하면은 만약 겹치는 게 최소한 두 개만 있더라도 여러분들 정답률은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올라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공부가 안 돼가 찍더라도 효과적으로 찍으라는 거예요. 정답률 5분의 1보다 3분의 1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찍어도 좀 현명하게 찍으라. 전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이 문제도 비슷한데 이 패설이라는 게 민간 소설이니까 이 민간 소설은 조선시대 후기예요. 근데 반대로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걸 냈다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옳은 거 4개, 옳지 않은 건 1개겠죠?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옳은 거 4개만 찾더라도 아니 옳은 거 4개도 아니고 한 두세 개끼리만 비교해도 그러면 지금 옳은 거 두세 개만 봤더니까 공통적으로 이건 어떤 시기구나 아니면 어떤 인물을 냈구나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보면은 담배를 밭에 심는 거, 산풍작물, 그리고 장시에서 탈춤을 하는 거, 희사조직, 그리고 덕대 이 공통적으로 네 가지는 조선시대 후기예요. 저는 이게 바로 나오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해가 안 됐다면은 담배 일단 조선 후기 같고 탈춤 기억 안 나. 근데 희사조직 이거 조선 후기 아닌가? 그럼 일단은 이거 두 개 겹치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이 두 개 봤을 때는 조선시대 후기야. 그래서 내가 3번이랑 5번은 시기가 헷갈려. 근데 연포의 외가는 조선시대 후기가 아니라 조선시대 전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머지 선지는 모르겠어. 근데 두 개가 반대로 확실히 겹치니까 조선시대 후기인 거 알겠거든? 그러면 나머지 반대되는 거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꼭 선지 분석을 완벽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두 개만 잘 찾더라도 겹치지 않는 거 어떻게든 찾아내면은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꼼수적으로 문제를 잘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식어구 주의인데 제가 좀 다른 문제 가져오고 싶어도 다른 문제 예시가 안 보여가지고 지금 이걸 예시로 주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문제를 보면은 생각보다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에서는 이름 민문이 토기가 나왔는데 이 이름을 안 읽고서 그냥 민문이 토기라 해가지고 청동기로 푼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보면은 고인돌이랑 이 청동 것만 보더라도 솔직히 청동기 시대인 거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민문이 토기를 읽고서 그냥 고인돌 1번 그냥 찍고 틀리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한 문제를 끝까지 읽으라. 그거 안 했다면 그냥 1번 찍고 틀리는 거죠. 이게 진짜 무지성 풀이에요.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왜냐면 보면은 기원전 8천년경, 제조 고산리, 갈돌 갈판, 신석기예요.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보시더라도 이거를 고를 수가 없는데 이 수식어구 하나를 안 봐가지고 그냥 민문이 톡이 아닌가 풀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습관을 여러분들이 안 고치시면 진짜 생각지도 못한 오답을 고를 수 있어요. 이 문제도 비슷한데 이 문제에서는 지난 정묘년 때는 절을 썼고 절을 썼는데 지금에는 오랑캐가 황제를 참칭하고 우리나라를 업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사실 후금이고 이 시점에는 청나라기 때문에 황제를 칭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문제 시점은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오랑캐가 어떤 걸 하는 거냐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그딴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정면을 보고서 그냥 여기 있는 4번 찍고 그냥 오다 고르시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푸신 분도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문제는 지난 정면 때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냥 키워드만 보고서 무지성을 풀면 오다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료의 맥락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수식어 잘 보세요. 이거 안 읽냐 읽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점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사료 좀 뭔가 좀 논리적으로 읽는 훈련도 여러분들 이건 읽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좀 제가 이렇게 제시한 방향대로 푸셔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은 그래서 개념 공부랑 실전 적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한능검 시험에 나오는 방식에 알맞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